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하고 1년 동안 함께 정치화법을 맡게 된 선생님 이름은 김무진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정치화법을 수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을 텐데 조금 걱정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라고 마냥 두려움에 떠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수업을 바로 나가기보다는 여러분께 이번 수업이 어떻게 꾸려질 것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얘기를 드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출발선을 넘기 전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속보가 있었죠. 저기 동두천 쪽에 89명이나 집단 감염이 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 모임은 몇 인 이상? 그렇죠. 5인 이하로 5인이란다. 네. 4인 이하로 진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원격 수업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면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 씻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신다면 우리가 빠르면 2학기가 될 수도 있겠죠. 2학기 어느 날에는 우리가 격주 등교가 아니라 매일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보면서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답답하더라도 조금만 참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얼굴이 이렇게 나왔는데 좀 부끄럽지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1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정치화법을 함께 만들어갈 김무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생긴 인간이라고 하고요. 네, 선생님의 예전에는 선생님이 저기 천안에 있다 왔어요. 천안의 북일고등학교라고 남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올해 대원여자고등학교에 처음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전공 과목은 사회이고요. 네, 올해는 선생님이 맡고 있는 과목은 여러분들 2학년 문과 친구들과 3학년 언니들의 문과 언니들의 실용경제학 교육학 수업까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2, 3학년 문과 수업을 들어가다 보니 여러분의 얼굴을 조금 자주 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 2반과 3반은 자율수업에도 선생님 한 번씩 들어가니 보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정치화법이라고 했을 때 뭔가 신문 속에 나오는 국회의원 이야기일 것만 같고 아니면은 헌법재판소의 일일 것만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장을 뽑고 학생회를 뽑는 것 역시 정치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어려울 것 같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충분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감, 확신,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이 한마디 겁먹으면 우리가 무엇이든 시작하기 전부터 그 대상한테 겁을 먹으면 잘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모르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이번 수업의 목표는 무엇일까?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을 통해서 정치화법이라는 수업이 도대체 뭔가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도 그렇고 3학년 때 수능을 준비하면서 학력평가, 모의평가 그리고 수능에서 혹시나 정치화법을 선택한 친구들이 있다면 2등급 이상을 안정적으로 얻도록 선생님이 돕겠습니다. 네. 작년의 경우에도 수능 컷이 47에서 48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치화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사회문화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화법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단원이 있어요. 계산 문제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모의고사 분석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해결해 볼 겁니다. 단순히 교과서 내용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여기에 여러분 활동도 있고 수능과 합평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수능과 합평 준비는 잠시 뒤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3학년 선배들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왜 갑자기 학력평가를 들고 왔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 간혹 무엇이 들어가냐? 수능을 얼마나 보는가 하는 수능 최저 기준이 설정되는 대학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려대, 서울교육대, 서울대, 이화여대, 홍대 여러분들이 중상위권 친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하는 그리고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여러분들 홍대를 한번 볼게요. 자, 홍익대 학교생활 우수자라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요. 인문 계열로 갔을 때 국, 수, 영, 사겠죠. 우리는 여기 수능을 쳤을 때 가장 잘 본 세 개 영역의 합이 7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가 4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사탐은 잘한 거 한 개 과목을 선정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법에서 2를 맞는다면 나머지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잘한 거 2개가 합이 5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요구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언제 나오냐? 올해 4월 말이나 5월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도 우리가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점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경희대학교 특히 올해 3학년 때부터 최저 전형이 생깁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최저 기준이 생겨요. 잘한 거 2개 영역 합 5등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3, 정치 2 이렇게 해서 합이 5 충족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개 영역이라도 열심히 하시면 이렇게 든든해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여러분과 함께 수능 그리고 모의평가, 학력평가에 나오는 문제도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등교와 함께 온라인 수업을 번갈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등교 수업에서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지만 온라인 주간에서는 40여 강의를 선생님이 30에서 35분 정도 수업을 이걸 쪼개서 한 2-3개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강의가 2개에서 3개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에 반드시 가입하세요. 요거는 EBS 온라인 클래스의 공지사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제는요. 나중에 수행평가 나만의 정치화법 포트폴리오 평소 해당하는 기본 과제에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 과제가 또 있습니다. 온라인 주간에는 또 고2, 고3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선생님이 하루에 한 10문제 이하 정도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이제 수업과 별도로 영상을 또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기출문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 문제들은 중간 기말고사 때 일정 연계가 됩니다. 우리가 교과서 내용과 함께 이 부분 연계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또 고2 학력평가 보시는 것들 이런 것도 연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모든 거는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행평가 계획을 한번 볼까요? 자, 그 전에 평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 25%, 기말 25%인데 여기 총 몇 프로입니까? 그렇죠. 지필고사는 우리 정치화법은 50%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지선다형은 60%, 그리고 서술형과 단답형이 각각 20%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요, 서술형하고 단답형이 의외로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물어보는 게 많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선택형 개수는 선생님 봤을 때는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선생님 봤을 때는 한 16문제에서 20문제 정도 낼 거고, 서술형 20점이기 때문에 4문제, 단답형 4문제 해서 우리는 24에서 28문제 정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2문제는 더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0문제 안팎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선생님하고 같이 푸는 기출문제도 당연히 시험 범위입니다. 그리고 대충 준비하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선생님과 함께한 이 PPT 그리고 필기 그리고 선생님이 주는 자료들 잘 확인하시면 시험 준비할 때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수행평가 50%는 뭘까요? 자, 보도록 할까요? 크게 나만의 정치화법 포트폴리오 그리고 정치화법 프로젝트로 나뉩니다. 여기서는 기본과제와 심화과제로 나뉘고요. 여기는 프로젝트는 한 학기에 1개입니다. 자, 심화과제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독후감 한 편 쓰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 온라인 기간 때 하실 수도 있지만 선생님 봤을 때는 여러분들 중간고사 끝난 5월에 책을 읽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터 역시 1학기는 5월, 6월에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기본 과제는 뭐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쓰는 토막 글쓰기라든지 선생님이 준 기출문제 풀었는지 이런 것들 나중에 클리어 파일로 이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피스 이상.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선생님이 반별로 확인하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6월 말 기말고사 앞두고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점수를 드릴 건데, 요거와 관련된 거는 선생님이 등교 수업 첫 시간에 점수나 평가 기준을 안내하겠습니다. 근데 꽤 간격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기별 지정과제인 정치화법 프로젝트는 여러분들 1학기에는 법, 2학기에는 정치 관련 내용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1학기 내용인 법을 만들면 좋을 법한 데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법을 한번 여러분 마음대로 바꿔보는 개정을 하거나 이런 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재정 활동을 시작을 할 겁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3시간 내외로 시간을 부여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결과물을 만들 수도 있고, 요게 교내 대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하시다 보면 교내 대회도 같이 참여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2학기 때는 여러분들 정치해서 국회나 지방의회를 한번 찾아볼 텐데, 요거는 선생님이 더 정확하게 정해지면 2학기 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율은 기본과제 15%, 심화과제 15%, 그리고 정치화법 프로젝트 20%입니다. 그래서 50%가 된다라는 거 한번 볼게요. 15, 15, 20 하면 50이잖아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은 생각보다 융통성이 없지만 생각보다 이해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원칙을 적용하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은 지키겠다라는 선생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도 열심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외우겠습니다.
이름을 선생님이 잘 못 외우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럴 때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김개똥인데요 이렇게 들이대 주시면 선생님이 열심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도 여러분한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수업의 모토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정치화법에서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더 열심히 친구하고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면서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나아가 보기를 선생님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절대로 다른 친구의 수업권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수업이 소중한 만큼 타인에게도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메일뿐만 아니라 구글 클래스룸에 있는 또 되고 EBS로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 피곤하거나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때 수업 전에 미리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열심히 수업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에 임하는데 선생님이 풀이 죽어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다.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열심히 활기차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드릴게요. 자,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온라인 클래스 또는 구글 메일, 카카오 메일 다 좋습니다. 질문 주시면 되고요. 그럼 선생님도 평가 계획이라든지 더 자세한 내용은 첫 번째 시간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분, 한 20분 정도의 시간 투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그럼 첫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